동부 결승 프리뷰 오늘부터 진행해 보도록. 오늘부터가 아니지. 오늘 내일 오늘 동부 결승, 내일 서부 결승 여러 가지고 역시 이제 하루 전에 진행하기로 약속드렸기 때문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부터 진행이 되는 이유는 내일 이제 내일 플로리다 대 캐롤라이나 경기가 있기 때문이고 뭐 서부가 내일 경기부터 시작을 했다면 오늘 이제 서부를 했겠죠.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플로리다와 캐롤라이나가 또 만났네요. 한 시즌 건너서 또 만나는 그림이 됐는데 올해 역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한번 이제 뭐 예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동부 결승전이고 마찬가지로 7전 4선승. 플로리다가 하위 시드입니다. 상위 시드는 이제 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홈아이스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그 그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뭐 바르코프 아호. 뭐 이 두 명의 핀란드인 슈퍼스타죠. 이 두 명에서 이거 바르코프 맞나? 바르코프 아닐 수도 있을 거. 19번 커척이네요. 죄송합니다. 커척입니다. 요거 이제 커척이고 바르코프인 줄 알고 사진 갖고 온 건데. 일단 어쨌든 이 아호 대 바르코프 또 이제 양 팀을 대표하는 인라인 센터들이 또 이제 핀란드 선수들이 있고 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사실 이제 핀란드 선수의 비중은 어디냐 캐롤라이나가 좀 줄기는 했죠. 뭐 이제 조금 예전 같은 테레베이넨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뭐 이제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호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쪽도 이제 뭐 다 아호에 거의 걸맞는 수준의 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코프 선수 사실 바르코프 같은 경우는 사이즈까지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핀란드를 지금 현 세대 핀란드를 간판 스타들 중입니다. 간판 센터들의 대결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플로리다 대 캐롤라이나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결승이죠. 동부 컨퍼런스 결승이고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21일 이거 이제 보니까 한국 현지 시각에 딱 맞춰가지고 나오더라고요. 21일 내일부터 9시부터 진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대 캐롤라이나 똑같은 경기 이제 하루 쉬고 또 23일 25일 날 이제 플로리다 에메러트 뱅크 어레나로 옮겨서 25일 27일 경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5차전 이후로 필요하다라면 당연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동부 시각 9시 8시 동부 시각 8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전 9시죠. 이제 거기에 펼쳐지기 때문에 좀 일관적으로 이렇게 9시 경기 같은 느낌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간대가 바뀐다라든가 시간 뭐 이제 오늘 이제 9시인데 뭐 저쪽 가니까 10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9시에 고정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경기 결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루 걸려 모든 경기가 하루 걸려 그 다음날 이제 펼쳐지게 되죠. 일관적으로 펼쳐진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캐롤라이나가 홈아이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정규 시즌을 바탕으로 시드가 더 높기 때문에 캐롤라이나가 1, 2, 5, 7차전 홈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가져가게 되겠네요. 정규 시즌 두 팀이 3번 맞붙게 됐는데 지금 이제 다른 디비전끼리 같은 컨퍼런스 다른 디비전끼리는 3경기 하죠. 그죠? 3경기 하죠. 그게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같은 디비전 안에서는 이제 3경기 하는 팀이 있고 4경기 하는 팀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같은 컨퍼런스 다른 디비전은 이제 3경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플로리다가 2승 1패였습니다. 11월 30일 경기 6대3 승리, 그리고 11월 1일 경기 6대0 승리, 그리고 1월 3일 경기는 이제 캐롤라이나가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플로리다가 2승을 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 이긴 경기에서는 모두 다득점 경기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가 6골이나 이제 득점을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캐롤라이나 이기는 경기는 3대1 이제 이런 부분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가 캐롤라이나전 3경기에서 이제 잘했던 선수를 보시면은 룬델 선수가 2골 2어스로 가장 이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어요. 사실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이 룬델 라인, 룬델 로어스타리넨 그리고 마르샹 라인이 뭐 토론토를 어떻게 보면은 잡아내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룬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거 이제 하나 확인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르코프 선수 1골 2어스, 로드리게스 선수도 1골 2어스 또 똑같은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커척 선수가 이때 건강할 때였죠. 부상 여파가 없을 때 건강할 때인데 이제 3경기에서 3어시스트 기록을 했고요. 에크블레드 선수도 1골 2어시스트, 포러슬링 선수는 23분 35초 플러스 1이었고 미콜라 선수 같은 경우에 2경기에서 플러스 3에 20분 33초 뛰었고 역시나 이제 보브롭스키 선수는 뭐 캐롤라이나 상대로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경기 출장에서 2.5에 92.9%라는 세이브 퍼센티지. 한 경기는 이제 스펜서 나이트 선수가 출장을 했는데 어쨌든 보브롭스키가 캐롤라이나를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는 플로리다를 상대로 좋았던 선수는 세스 저비스 선수가 그래도 좀 좋은 축이었었습니다. 3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인데 마이너스 4였고요. 근데 네차스 선수가 이때 있을 때인데 이제 3경기에서 1골, 그리고 이제 로빈슨 선수 3경기에서 1골, 조던 스타일 선수가 3경기에서 1어시스트 올렸고요. 슬레빈 선수가 3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 그리고 션 워커 선수가 1골 1어시스트, 마이너스 3, 그리고 고시스비어 선수가 2경기에서 2어시스트 올리고 마이너스 4네요. 코쳇코프 선수가 이제 한 경기 출장에서 1.0에 96.2%였었기 때문에 뭐 그때 이긴 경기였을 때 출장을 했던 것 같은데, 안데르센은 이제 부상 때문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업 골리 스펜스, 갑자기 이름 생각, 스펜서 마틴이었나?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주전 백업이라고 지금 이제 캐롤라이나는 결국 이제 주전이 안데르센, 백업이 코쳇코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외의 선수가 나왔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관련 이야기거리를 보시면 2023 시즌 이후 2023 플레이오프 때 동부 결승전에 이 두 팀이 만났었는데 다시 한번 만나게 됐네요. 이제 한 시즌 건너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고요. 플로리다는 3시즌 연속 컨퍼런스 결승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3, 2024, 2025 이렇게 3시즌 연속으로 컨퍼런스 결승전에 진출을 한 팀이 됐고, 캐롤라이나도 이제 로드 브린다무르 감독 체제에서 3번째 컨퍼런스 결승이 됐습니다. 브린다무르 체제가 결국은 지금 그죠? 3번째 컨퍼런스 결승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도 대진 관련 이게 갑자기 좀 헷갈리네. 그렇습니다. 25년, 23년 그리고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이제 급하게 또 준비를 하느라 그런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한 번 또 올라갔던 게. 1819 때 올라갔었죠. 그 부임 첫 해. 그죠? 1819 때 올라갔었죠. 헷갈리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콘퍼런스 결승에서의 전적은 캐롤라이나가 6번 진출해서, 이 구단 역사상입니다. 구단 역사상 6번 진출해서 2번 승리를 했고요. 캐롤라이나는. 근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4번 진출해서 3번 승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전적 같은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은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나왔던 라인업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로드리게스 바르코프 라인하트의 1라인, 그리고 2라인의 버헤기 베닛 커처, 그리고 3라인의 룬델 루오스타린의 마르샹,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제 경기력 자체가 또 이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긴 했었죠. 1, 2차전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메슈스 마너 라인에도 이제 룬델 루오스타린이 주로 이제 매치업의 상대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전혀 이제 뒤처지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3라인에 뛰는 그리어, 노세크, 가디오비치 이런 선수들까지도 이제 이 활약적인 부분에서 이제 좋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플로리다가 굉장히 1, 2라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뎁스적으로 아주 빈틈이 없는 그런 느낌의 팀입니다. 1, 2라인은 이제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3, 4라인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득점이 그냥 아주 필요할 때 이제 쭉쭉 나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은 이제 에크블레드가 뭐 별 문제 없이 복귀를 했죠. 징계 복귀도 결국은 이제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라인의 포르슬링 에크블레드, 2라인의 미콜라 존스, 그리고 3라인의 슈미트 쿨리코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딱 정상적인 그 탑6를 그냥 그대로 쭉 돌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스 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진짜 에크블레드 제격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시리즈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전통의 조합인 포르슬링, 에클블레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슈미트나 쿨리코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라운드에서도 이제 이 쿨리코프의 득점 5차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뭐 골리는 당연히 보브롭스키와 바네시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브롭스키가 그냥 웬만하면 다 나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다라고 보시고 넘어갈게요. 캐롤라이나는 스베치니코프, 아호, 저비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베치니코프, 아호를 좀 이제 뭉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네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베치니코프가 좀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좀 이제 여러 라인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시즌 중반에는. 근데 이제 캡스 시리즈에서는 결국은 이제 좀 시리즈 좀 후반기부터는 이제 스베치니코프, 아호를 뭉치는 그림에서 좋은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1라인에서 확실히 이제 아호의 이제 양 옆에 또 이제 스코어링 윙어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충전이 된 모습. 이런 부분은 좀 1라인 화력적인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2라인에 로슬로빅 선수와 홀 그리고 스탠코븐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이제 뭐 홀이라든가 로슬로빅이라든가 이렇게 스케이팅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주 이제 부드럽게 타고 상대방의 뒷공간 잘 노리면서 캡스 시리즈에서 사실 이제 캐롤라이나가 많이 재미를 봤던 거는 좀 스케이팅 능력에 조금은 요즘에 한계가 보이는 뭐 존 칼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뒷공간을 굉장히 잘 후벼 파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득점을 맞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는 지금 이 라인이 괜찮은 그림인데 일단 요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3라인에는 역시나 마티너 스털, 카리에 선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캡스 시리즈에서 오히려 카리에가 들어온 게 마티너 스털 라인의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힘을 쓸 수 있는 그 그림에서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냐면 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플레이와 체킹 게임 이제 이런 부분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체킹 라인으로서의 역할은 마티너 스털, 카리에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카리의 자리에 저비스가 들어온다든가 스베치니코프가 들어온다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탠코분도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체커의 역할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 라인이 좋아 보인다.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홈아이스 어드밴티지를 캐롤라이나 가져간 시점에서 이 스털 라인을 어디다 붙일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바르코프 라인에 붙여가지고 뭐 라인 아트를 그냥 이제 싹 막아버린다라든가. 근데 이제 그 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스털 라인은 또 하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아호랑 로슬로빅 라인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비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정말 셧다운 같은 느낌의 이 라인을 생각을 해보는 역시나 마티너 스톨 카레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요 라인을 어디다가 붙일 건가? 왜냐면 뭐 60분 내내 이 라인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4라인에 코트카니엠이 로빈슨 블레이크. 올해 이제 사실은 잭슨 블레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막 1라인에도 들어갔었고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4라인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스베치니코프랑 아호가 지금 굉장히 또 좋은 호흡들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건 사실은 좀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좀 유동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큰 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윙이라든가 이런 거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좀 자리 바꾸고 이런 건 많았기 때문에 1차전에서는 좀 다른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수비진에는 슬레이빈 번스 그대로 유지가 됐고 니키신 선수가 지금 오를로프 선수랑 같이 뛰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채필드 선수가 결국 부상으로 1차전 못 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5차전 같은 경우에는 니키신 선수가 출장을 했고 이번 경기도 아마 니키신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오를로프 선수와 이제 페어를 맞출 것 같고요. 고스피어 워커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냥 이제 정규 시즌에 무난하게 쓰던 조합들을 그냥 가져갑니다. 슬레이빈 먼스 그리고 고스피어 워커 그리고 이제 채필리는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니키신 들어오는 부분. 안데르센이 뭐 복귀를 했고 경기력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1차전부터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양 팀에 꼴리는 빈팀이 없네요. 안데르센과 보브롭스키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 관전 포인트 이번 프리뷰는 관전 포인트 위주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 프리뷰는 사실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막 40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아연실색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짧게 준비를 했는데 관전 포인트 이제 이런 부분을 위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주목해야 될 선수 한 명씩 찝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제 예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버도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시리즈 관전 포인트 역시 지역 탈출 여부 요겁니다.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팀이 굉장히 유사한 컬러를 공유하는 팀입니다. 사실 이건 정규 시즌부터 제가 항상 뭐 굉장히 입에 정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죠. 정말 이 두 팀은 공격적인 지역에서 상대방의 상대방의 그러니까 우리 공격 지역에서의 턴오버 유도라든가 전방 압박으로서의 그런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역시나 지역 탈출의 여부. 누가 이제 더 지역 탈출을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두 팀이 상대방의 지역 탈출을 굉장히 잘 차단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전방 압박 플랜이 굉장히 확실한 팀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턴오버 유도라든가 이런 그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셨죠. 실제로 2라운드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캐롤라이나 상대인 캡스, 워싱턴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의 상대인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요
전방 압박 스킴에 대해 굉장히 고전을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턴오버 쌓이고 실점까지 연결돼가지고 게임 터졌던 게 5차전이었고요. 예, 토론토 그죠? 5차전, 7차전이 그렇게 깨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시리즈에서도 보시면은 정말 중요할 때 수비 지역에서 턴오버, 그러니까 워싱턴 수비 지역에서 턴오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특히 1차전 같은 경우에도 0대1로 지고 있는 과정에서 턴오버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동점골 만든다라든가 그런 그림에서 달아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달아나거나 추격하는 그림들. 그러니까 전방 압박 플랜의 확실한 부분에서 지역 턴오버 유도를 하는 부분, 이거 이제 얼마나 어느 쪽이 더 잘하느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투원투 같은 느낌을 쓰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원투투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기본 투원투 같은 느낌으로, 투원투는 기본적으로 그 맨온맨, 그러니까 맨투맨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의 지역에서부터 맨온맨 커버리지 같이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해도 맨온맨 커버리지가 딱딱 다 자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완벽하고 빠르게 이제 이행이 되지 못하면은 그냥 캐롤라이나를 상대로는 이거 지역을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온맨 커버리지 여기 그냥 싹 잠식이 되면서 우리 지역부터.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원투투를 일반적으로 구사를 하는데, 근데 플로리다도 재밌는 게 원투투기는 한데 굉장히 유연하게 맨온맨 같은 느낌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첫 번째 체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롱 사이드 쪽으로 이제 나오면 이제 그쪽에 이제 보드를 잡는 선수가 있고, 가운데 이제 한 명이 배치가 되면서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옵션, 세 번째 체커가 또 옵션을 읽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원투투를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맨온맨 같은 느낌으로 이제 딱 달라붙어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의 지역에서부터 정말 맨투맨 커버리지 같은 느낌으로 상대방을 잠식하는 느낌. 캐롤라이나처럼. 그건 또 비슷하거든요. 캐롤라이나 투원투는 사실은 그냥 대놓고 그냥 아예 딱 그냥 맨온맨 커버리지로 붙어버리는 거고요. 원투투는 사실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원투투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들이받는 거 보면은 맨온맨 같은 느낌의 수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턴오버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방에서 저 지역에서 턴오버 나오고 거기서 이제 득점을 양산하는 모습. 뭐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탈출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퍽 탈취한 다음에 그냥 로아이 플레이 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슛 붙여가지고 뭐 페이스오프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지역을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모두 이런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번 결국 이제 이 동부결승에서도 어떤 팀이 더 잘할지 이런 부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시리즈 관전 포인트는 양적 운영 둘 다 무척 잘합니다.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리그 최상위권 팀 같은 느낌으로 잘하는 팀들인데, 기본적으로 캐롤라이나랑 플로리다는 슈팅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이 양으로 밀어붙진, 물론 이제 질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슈팅을 꽂는 이제 그런 운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지역에 턴오버 만들고, 그죠? 보드 따라서 퍽 올라오면 그냥 슛 바로 붙이고, 그게 빗나가면은 공격수들이 이제 따라가가지고 이제 턴오버 유도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슛 때리고, 슈팅 레인 안 보이면 D2D 패스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반대쪽에 슛 때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수비수가 슬롯 쪽으로까지도 막 들어가가지고 뭐 투원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양적인 운영을 많이 가져갑니다. 플로리다랑 캐롤라이나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퍽이 빗나갔다라고 하면은 공격수들이 퍽 탈취하고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바로 후방 배급해가지고 슈팅 때린다라든가 아니면 사이드 전환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양적인 운영을 한다라는 거, 일단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2라운드에서도 SAT, USAT 퍼센티지 요걸 따져보면은 1등, 2등이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였었어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체 슈팅 시도, 그러니까 경기 전체 슈팅 시도분에 우리가 슈팅 시도한 거 이거를 나눠보면 퍼센티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캐롤라이나 61.4%, USAC 퍼센티지 59.5%,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60.1%, 58.6%였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전체적인 슈팅 시도가 이만큼 많았다라는 거.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슈팅 시도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6대4로 앞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상대방보다. 근데 지금 2라운드 순위를 매겨보니까 1등, 2등에 해당하는 팀이 요 두 팀이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양적으로도 바라보시면은 플로리다가 385개, SAT 385개, USAT 262개고
캐롤라이나가 317개, 201개인데 근데 캐롤라이나는 한 경기를 덜 했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거의 두 팀이 비슷하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슈팅 시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유효 슈팅이랑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했어요, 실제로. 플로리다가 이제 지난 2라운드에서 경기당 평균 31.5개 슈팅을 때렸고, 그리고 이제 캐롤라이나가 29.8개를 때렸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상위권에 들어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영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비에서의 슈팅 옵션이 두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제 보통은 뭐 한두 라인 정도에서 그냥 이제 포인트 샷을 경계를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두 팀은. 사실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에크블레드, 포르슬링, 미콜라, 존스,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뭐 슈미트 같은 선수들도 사실은 슈팅 능력이라든가 뭐 클리코퍼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캐롤라이나는 뭐 전부 다 가능하죠. 워커, 슬레이빈, 올로프, 번스, 고스트 스피어, 그죠? 이런 선수 거의 뭐 모두, 뭐 니키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역시나 수비수들 역시 슈팅 옵션을 굉장히 잘 붙일 수 있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양적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캐롤라이나의 구단에서 SAT 순위를 이렇게 이제 매겨보니까 수비수들이 상위 1에서 5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선수들 중의, 그러니까 이제 이 SAT 순위, 그러니까 전체 슈팅 시도가 누가 제일 많았는가를 이제 등수를 매겨보니까 워커 선수가 1등, 슬레이빈이 2등, 슬레이빈이 그걸 안 적었네. 몇 개 했는지 안 적었네요. 슬레이빈이 2등이고 올로프가 3등, 그리고 번스가 4등, 고스피어가 5등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이제 가운데 껴있다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수비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도 아까 이제 양적 운영이라든가,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플로리다도 사실은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포르슬링 선수가 1등이었고, 그리고 이제 에클블레드 선수가 2등. 근데 이제 플로리다는 3등, 4등은 공격수였고요. 그리고 5등이 존스, 그리고 미콜라가 6등.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플로리다도 어쨌든 수비수들이 굉장히 슈팅 시도적인 부분에서 팀 내 최상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비슷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팀이 굉장히 유사한 특질을 공유를 하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골텐딩, 역시나 두 팀 다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했던 게, 뭐 요즘 부상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좀 나이도 이제 좀 있는 편이고, 이제 이런 그림에서 좀 걱정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아무 문제가 없네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안데르센 선수 세이브 퍼센티지가 93.7%. 뭐 이거는 거의 뭐 전성기를 뺨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번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같은 경우도 95% 가까이 나왔고요. 평균 실점은 1.19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브롭스키 같은, 이게 아마 2라운드 기록일 거예요. 2라운드 기록. 그리고 이제 보브롭스키 같은 경우에 91.6%, 이번 스트렝스 같은 경우도 91.9. 이게 뭐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근데 평균 실점은 1.95인데, 근데 보브롭스키도 사실 이것만 보면 안데르센의 압승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브롭스키도 4차전에서 7차전, 그러니까 마지막 최근 4경기를 가져오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평균 실점 1.01에 세이브 퍼센트 95.7%, 그리고 이번 세이브 퍼센트 94.9%가 나왔기 때문에 두 골이 다 엄청난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두 팀이 예전에 2023년에 붙었을 때도 어쨌든 이제 그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폴 모리스 감독이었고 두 팀의 컬러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둘 다 솔직히 두 골리들이 다 잘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보브롭스키가 시리즈별로 퍼포먼스가 좀 널뛰는 게 있었어요. 보브롭스키가. 그때 보브롭스키가 그게 문제였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1라운드는 잘했는데 2라운드 못하고, 그리고 3라운드 잘했는데 4라운드는 못하고, 이게 좀 지금 다 퐁당퐁당 나오게 되면서 그 4라운드에서 폭사한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3라운드, 그러니까 동부 결승 그때 돌이켜 보면 그때 보브롭스키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안데르센도 그때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골리 모두 다 괜찮은 퍼포먼스가 이번 그 동부 결승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전 포인트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비슷하죠, 그죠? 그죠? 다 비슷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사실은 한 동부 결승이라든가 서부 결승 이 정도 되면 다 좋은 팀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게임 스타일까지 이렇게 유사한 팀들이 맞붙는 사이즈는 사실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어디가 이제 이러한 운영을 더 잘하느냐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플레이어를 각 이제 이 팀들별로 한 명씩 소개를 드릴 텐데 역시나 안드레이 스베치니코프를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뒷경기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역할도 조금은 애매한 느낌. 옛날에는 스베치니코프가 뭐 정말 뭐 1라인 북바이 같은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 들어가지고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본인 부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좀 떨어진 느낌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 시리즈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2라운드에 보시면은 5경기에서 3골을 넣었는데 마지막 3경기 그러니까 이제 3차전, 4차전, 5차전에서 한 골씩 넣었고요. 그죠? 한 골씩 넣었죠. 여기서 한 골씩 넣었고 3골 다 이븐 스트렝스 골이었고 슈팅 성공률은 23.1%였습니다. 아니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그동안의 최대 단점은 뭐냐? 라고 하면은 경기 운영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결국은 상대방의 실점도 잘 틀어막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틀어막히면서 한 골 싸움 되는데 저쪽에 스타 플레이어한테 먹히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조짐이 워싱턴 시리즈에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캡스 시리즈도 시리즈가 4대1이긴 했는데 마냥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 전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GSEA인가 그죠? Goal Saved Above Expected 그죠? AE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 득점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기대 득점이랑 실제 실점 뺀 값 있잖아요. 그거 여전히 안드레스는 엄청 좋습니다. 사실 캡스 시리즈에서도 쉬운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쉬운 경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뭐 끌려가는 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캡스한테 이제 좋은 찬스들을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이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접전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스베치니코프의 이런 활약이 펼쳐지면서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제가 게임 브레이커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스베치니코프가 정말 올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2라운드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승골 2개 있었습니다. 2경기에서 결승골이 있었고요. 3차전, 5차전이었죠. 예, 3차전 선제골이 결승골 4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게 결승골이 됐고요. 5차전 같은 경우에도 진짜 경기 끝나기 한 2분 남았습니까? 그 2분 3분 남았을 때 그 스베치니코프의 정말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 서클 쪽에서 붙인 샷이 딱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 이제 결승골을 올리게 됐는데 정말 이런 또 중요한 골들을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산 스베치니코프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의 전적은 정규 시즌에서 캐롤라이나가 101승 20패 6연장패. 이게 멀티골이 아니라 그냥 골 한 골 넣었을 때 전적이에요. 골 한 골 넣었을 때 전적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101승 20패 6연장패였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13승 3패 1연장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베치니코프가 딱 이제 좀 쉽게 풀리고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캐롤라이나는 역시나 이렇게 이제 좀 근소한 이 접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를 우리 쪽에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란탄을 영입한 것도 이것 때문에 영입한 거예요. 1월에. 근데 이제 뭐 떠났으니까 보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스베치니코프가 2라운드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그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카터 버헤기 선수를 뽑았습니다. 약간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2라운드에서는 말샹이 그렇게 잘했고 그리고 이제 이 팀의 역시나 간판 스타는 라인하트 그리고 이제 뭐 바르코프 그다음에 커처 이런 선수라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굳이 왜 버헤기를 뽑았냐면요. 버헤기가 1, 2라운드에도 그렇게 좋았냐라고 하면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1라운드에도 이제 뭐 5경기에서 2골 1어시스트 그리고 2라운드에서도 이제 7경기에서 2골 3어시스트를 올렸기 때문에 아주 나빴냐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미친듯이 잘했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요. 아까 이제 SATF 그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AT 이제 전체 슈팅 시도 아까 플로리다 할 때 공격수가 이 팀은 그래서 3등 4등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격수들이 카터 버헤기 선수랑 샘 베니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버헤기 선수가 138개 슈팅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샘 베니 선수가 128개 슈팅 시도가 있었는데 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그림이 2라인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이제 원래는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요. 커척 선수가 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커척 선수가 막 진짜 막판에
진짜 경기 끝나기 전에 골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연장에서 골 넣고 이런 그림. 저 사실 2023년에 이제 캐롤라이나가 플로리다한테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커척이었는데 올해 커척 선수가 다소 좀 부상이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1, 2라운드 경기들을 쭉 봤을 때는 아직까지 100% 회복이 된 게 아니다. 너무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 보여주는 이렇게 좀 꾸덕하게 이렇게 좀 네트에서 힘싸움이라든가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모습도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 그런 걸 바라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커척이 좀 다소 부상이 여파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커척. 그래도 이제 커척 라인이 생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옆쪽에서 이제 좀 데미지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동부결승전에서는 4경기에서 4골 넣었고요. 커척 선수가 결승골을 3골 넣었습니다. 선수가. 슈팅 성공률 30.8%였었어요. 정말 네트 앞에서 정말 이제 로우 슬롯이랑 네트 앞에 지배자가 되면서 정말 차이점을 만들어 왔었는데, 버헤이기 선수도 올 시즌 고위험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고위험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슈팅 11개, 상위 9%, 그리고 이제 3골 넣어가지고 이제 상위 8%고요. 슈팅 성공률 27.3%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래도 올해는 버헤이기 선수가 커척을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캐롤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스털라인이 있고 아호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상대 대응 같은 느낌도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일반적인 론으로 따져봤을 때는 조던 스털 선수를 바르코프 라인에 붙이면서 이제 1라인을 지우는 느낌. 그리고 이제 2라인 아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리다가 지금 2라인 3라인 경기력이 워낙 좋았잖아요. 로스타린의 룬델, 마샹. 그러니까 거기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편해지는 게 2라인에 나오는 베닛, 커척, 버헤이기겠죠. 그 과정에서 버헤이기가 조금 차이점을 크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서, 왜냐면 이제 커척이 부상인 것 같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 부분에서 유사점과 강점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 팀이 아까도 이제 이 본 내용에서 이제 요약이 되게 되는데, 잘하는 것도 비슷하고 상대방 공격 지역에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 턴오버 유도하는 거라든가 양적 운영 잘하는 거라든가 그다음 체킹 게임 잘하는 거라든가 피지컬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팀이고 라인 뎁스도 괜찮은 편이고 골리들도 좋은, 어떻게 보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양 팀이 굉장히 유사점과 강점이 돋보입니다. 진짜 이제 강점이까지 이제 유사한 이런 느낌, 좀 말을 다르게 쓰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해 역시 2023년 역시 저는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전에서 한 골 승부 양상의 같은 느낌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팀의 지금까지의 경기력을 바라봤을 때 한 골 승부 양상의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재미없는 경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 할 때 말씀을 드리죠. 좀 뒤에 보면 이런 경기 좀 재미없을 겁니다. 이런 느낌의 좀 저득점 경기. 근데 이제 정말 이게 응원하는 팀이 바라보신다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쫄깃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피지컬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정말 좋은 하키 팀들은 경기를 딱 보시면은 뭔가 좀 시계 톱니바퀴 딱딱딱 돌아맞듯이 이렇게 굴러가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캐롤라이나랑 플로리다는 그런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감히 그렇게 그런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말 서로 타이트한 수비력, 그리고 골리도 괜찮고, 그리고 양적인 운영 둘이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좀 양적인 운영을 잘한다라는 건 이제 또 이제 좀 포인트랑 먼 거리에서의 슈팅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격이 좀 뻔한 게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골리도 조금은 대응이 또 수월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2023년 같은 느낌의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차이를 좀 만들 가능성이 크냐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제가 사실은 올해 또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캐롤라이나를 말씀을 드릴 때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션 워커 선수와 고스비어 선수가 사실은 양적 운영에서는 오히려 이전 자원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수비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꾸덕하게 피지컬 싸움이 되게 되고 수비에서의 뭔가 이제 좀 중요한 그런 그림이 생겼을 때 더 좋은, 그러니까 셰이라든가 패시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노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이 시리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 시리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라인은 뭐 상대방의 1라인, 바르코프 라인은 스털 라인이 맞고, 그리고 2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룬델 라인을 아호 라인이 이렇게 틀어막는다라고 하면은 3, 4라인부터, 그러니까 커척이 나오는 3라인이 결국 이제 고스티스비아나 워커 이런 선수들이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구멍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커척이 좀 부상이니까 버헤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NHL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고위험 지역 슈팅 허용 숫자가 제일 많았던 팀이 캐롤라이나였어요. 32개 허용을 했습니다. 고위험 지역 슈팅 허용. 그리고 토론토가 31개를 했네요. 공교롭게 토론토의 상대는 전 상대는 플로리다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오타와 시리즈에서 많이 허용을 했어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고스티스비어 워커의 피지컬 대응 여부가 훨씬 더 치명적인 데미지로 가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그게 보시면은 워싱턴도 물론 이제 괜찮은 사이즈를 가진 선수들은 있죠. 오베치킨 있고 윌슨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길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플로리다는 사실 세 라인 모두 이제 이런 자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4라인 같은 경우도 요즘에 경기력이 좋잖아요. 토론토 시리즈 때 보셨겠지만. 이런 과정들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결국 좀 데미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론토 시리즈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토론토 시리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타와 시리즈처럼 슈팅 내줄 거 다 내주면은 플로리다한테 먹힌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캐롤라이나가 지금 1, 2라운드에 보여줬던 것처럼 고위험 지역 똑같이 고위험 지역 슈팅이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그냥 그대로 3라운드에서 그냥 그대로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릴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라인에서 고득점 기업, 캡스보다는 워싱턴보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니키신 선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요, 니키신 선수가 제가 첫 경기를 봤을 때는 아직 브린다무르 체제에 확실하게 녹아든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에서 했던 거랑 지금 이 로드 브린다무르가 보여주는 정말 북미식 하키의 완전히 전형과 같은 플레이의 모습은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근데 첫 경기를 봤을 때는 니키신 선수가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되죠? 확실하게 로드 브린다무르 체제에 녹아든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예전에 캐롤라이나 1라운드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캐롤라이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탑6 조합이 그냥 시즌 내내 거의 똑같이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조합 자체를 막 많이 바꾸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슬레이빈 번스, 2라인의 채필드 오를로프, 그리고 이제 3라인의 누구냐 워커 고스티스비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채필드가 빠지면서 니키신이 들어왔고, 니키신이 아직까지 북미 하키에 적응을 못하는 느낌이 5차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탑6 조합의 안정도까지도 조금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3라인 피지컬 대응은 더 약해졌고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번 시리즈 역시 플로리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고, 지난 시리즈처럼 4대 0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왜냐면 스베치니코프의 최근 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뭐 마찬가지로 양적인 운영을 잘하는 과정에서 뭐 먼 거리 슛에서 모브롭스키가 좀 정신 못 차릴 때, 토론토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미를 보는 그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스크린 세워놓고 먼 거리 슈팅 때렸는데 그런 것들이 또 땅빵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풀리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한 골 차가 됐을 때 한 골 차 싸움이라든가 꾸덕하게 이렇게 좀 공방적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균형이 깨지는 게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캐롤라이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플로리다의 4대2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3시즌 연속 스탠리컵 결승 진출에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라이브 코멘터리는 뭐 매일매일 전해드릴 것 같아요. 매일매일. 경기가 매일매일 있으니까 매일매일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금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금요일은 장담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어쨌든 거의 매일 진행이 될 것 같고 내일은 저녁에 마찬가지로 서부 컨퍼런스 그죠? 결승 프리뷰 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진짜 시리즈가 3개밖에 남지 않았죠. 올해 NHL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마지막 끝까지 또 재밌게 즐기고 함께 이제 또 재밌는 승부들을 보시도록 하시죠.